제가 이렇게 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또 만들고 그런데 조금이라도 노력을 했는데도 그 이후에도 이렇게 계속 죽음이 이어지니까 정말 이런 소식 들 때마다 가슴이 막 찢어지네. 저희는 그때 박근혜 정권 하에서 우리 아이가 죽어가지고요. 처음부터 우리 아이는 또 이제 비정규직 문제, 자기는 정규직인데 관리자 역할을 했는데 조연출이었으니까요. TV 혼술 남녀. 이제 그때 딱 한 거 하고 이제 싸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유서를 써놓고 죽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정세 판단을 하니까 이걸 자살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 나가면 뭐 이제 그냥 지가 바보같이 죽었다 이렇게 두 번 죽이는 꼴이 될 것 같아서 일철 그냥 공개화 시키지 않고요. 가족끼리 친구들하고 있잖아. 장례를 간단하게 치르고 그리고 회사 쪽하고 만나서 가족 대책위를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인변 노동위원장 하셨던 그 정경 변호사 해가지고 이제 회사하고 한 6개월 동안 진상조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놈들이 여기도 조금 금방 이야기 들으니까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한다고 근데 자기들이 자체 감사실에서 조사를 한다고 같이 진상조사단을 꾸리자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실에서 조사할 항목들을 저희가 한 20개 정도 조사해야 될 항목들을 이제 제시를 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쪽에서 한 세 달 후에 답이 왔어요. 전부 다 그 해당 사항이 없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핑계거리만 쫙 써가지고 결국은 회사에 책임이 없고 지가 부적응해서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부적응해서 죽은 거다. 회사에는 책임이 없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나와서 처음부터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걸 저는 이제 예상했죠. 회사가 순순히 뭐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대책위를 꾸려가지고 대책에 싸우지는 못한 거죠. 거기는 노조도 없고, 거기는 시제위는 노조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누구한테 가서 부탁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의 그 상황 속에서 아주 암담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얘 죽고 나서 한 며칠 후부터 촛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 국정농단. 그러니까 얘가 한 며칠만 더 살았으면 희망이 있어서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뭐 그렇게 생각이 드시겠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회사에서 뻔한 코스잖아요. 그 재벌, 특히 재벌이. 그래서 이제 그 3월 달부터 이제 회사하고 저기로 관계를 끊고 자체 이제 그동안에 우리 자체로 또 진상조사를 했어요. 저희가 그 탐문을 이렇게 만나고 인터뷰하고 한 8명 중에 한 10명 중에 한 전화하면 2명 정도나 회사 쪽에 있는 사람들 관련자들이 전부 다 이제 이게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니까 그렇죠. 진술을 거부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한 10명 통화했다면 한 2명 정도 해가지고 7, 8명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체 진상조사 그다음에 뭐 핸드폰 여러 가지 기록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기록들을 다 찾아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4월 13일 날 공개 기자회견을 하면서 36개가 단체가 참가하는 대책위를 이제 그때 꾸렸어요. 사후에 장례도 다 끝나고 3, 4개월 지나서. 네. 6개월이 지났죠. 6개월 10월 달이. 그래서 이제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왜 장례를 다 치러버리고 사후에 한참 뒤에 이렇게 대책이 꾸려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러나 저는 뭐 그냥 대책이 꾸려서 대책이가 싸운 데까지 싸우고 안 되면 제가 막 죽을 때까지 싸우려고
각오를 하고 이제 붙은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4월 달부터 해가지고 한 2개월 만에 해결이 되긴 됐는데, 사과하고 뭐 진상 재발 방지 대책 내놓고 뭐 진상 규명도 다 회사의 책임 있고 뭐 모든 걸 아주 신속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정세가 도와줬어요. 그렇죠. 촛불 정국. 예. 5월 9일 날 대통령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니까 그 정세 때문에 그 재벌이 유례가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2개월 만에 이렇게. 아버님, 예.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회사들은 전체적인 뭐 분위기 보고 정세 보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얘네들이 뭐 절대로 인정을 안 하고. 인정 안 하고 책임을 끝까지 지라고. 발뺌할 공리만 하고 있을 거니까, 그게 자본의 속성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나쁘고 안 나쁘고 상관이 없어요. 자본, 인간의 사악함 이런 게 아니에요. 자본의 논리는 어떻게든 자기 회사의 손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니까 좀 힘드시라도 굳게 버티시면서. 예, 뭐 저는 뭐 힘들 건 없습니다. 힘들 건 없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손을 잡아주시고 대책이가 싸워가지고 많은 힘을 실어주는데 제가 힘들 건 없고요. 아까 아버님 말씀 중에서 뭐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말씀 끊었습니다. 저도요. 골수 민주당 팬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정부 박근혜부터 앞에 이명박 정부까지 아주 나는 그냥 막 불신했고요. 문재인 정부가 출발할 때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제 세상이 이제 바뀌겠구나. 많은 기대를 그렇죠.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오늘이 4년이랍니다. 도대체 뭐 하셨는가 묻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뭐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기대가 그때는 있으니까. 이제 촛불 세력의 분위기. 힘이 있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된 거죠. 지금 무서워했던 거고. 지금 같으면요, 문재인 정부가 됐어도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분의 첫째 공약이 뭐였습니까? 더 이상은 아침에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를 만들지 않겠다. 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요, 산재를. 또 반도 줄이지도 못하고.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4년이라면서요. 4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그러면? 묻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래서 저도 뭐 그 이후로 계속 문재인 정권하고 싸우고 지금 뭐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가 이게 이제 싸워도 하루 아침에 이제 뭐 이렇게 해결될 일은 아니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요즘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직 시행은 안 됐지만 1년 후에 시행은 되지만 중소사업장은 또 유예도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고, 그래서 너무 반쪽짜리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뭔가 좀 하기를 바라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안전하게 해야 될 일터를 안전하게 관리를 안 해가지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죽어가는 이 상황들을 보면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막 찢어져요. 이런 소리만 들으면, 이런 뉴스만 보면 그냥 너무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죠. 뭐 이 사회를 좀 발빠르게 좀 변화시켜서 끝내야 되는데. 죽지 않게 했어야 하는데, 선우한테도 미안하고, 이한빛으로 우리 아들 끝냈어야 이한비한테도 되는데 미안하고, 또 선우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가세가 돼서 안타깝죠. 진짜 끝내야 되는데. 왜 죽어야 됐을까요? 왜 죽어야 되느냐? 그게 위험해서 죽은 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사업주가 법령에서 정한 안전요원을 갖다가 제대로 씌워놨더라면요, 위험 요소 자체도 없어질 뿐더러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일은 안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업주가 인건비 좀 줄여보겠다고 그런 안전요원을 전혀 대치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로자들이. 제가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으면 이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법이 통과되거나 안 통과나 상관없이 현장에서. 그냥 그 안전 불감증 내지 그 방치하고 이런 속에서 또 죽음이 이어지니까 더 안타깝죠. 그러니까 뭐 전혀 회사는 지금도 그 기업과 재계 쪽에서는 시행령을 통해서 중대재해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현장을 바꿀 생각이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무력화시킬 책임 안 지고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어요. 딱 법을 제대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일제 벌금은 없고 무조건 하고 사람이 죽었다면 회사 사장이 최하징역 3년 5년부터 시작해갖고 상한선을 두면요. 그 회사 사장이요 하루아침에 현장 안전관리 감독자가 돼봅니다. 그렇지. 자기가 와갖고 야야야야 하지마 왜? 지가 당장 잡혀야 이제 콩만 먹어야 되니까. 법이 물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경영 책임자를 어떻게든 빠져나가게 하려고 시행령에서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놈들이. 물러서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폭력 대응을 해도 회초리를 계속 하고 단단히 있어야 쳐야 되는데 회초리 맞고도 아직도 저렇게 네. 정신을 못 차려서 걱정입니다. 더 가열차게 회초리를 쳐야죠. 그 법안이 왜 안 만들어졌습니까? 법을 만드는 의원님께서 그런 사업체 한두 개 다 가지고 있고 자기 형제 자매들이 그런 사업체를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법을 자기가 안 만든다는 거죠. 저도 이번에 그 법 때문에 국회에서 농성까지 하면서 싸우면서 그 재계와 정치가 민주당 국힘이나 똑같이 민주당도 일부 의원들은 거의 뭐 재계 이익에서 재계 이익을 대변하는 데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걸 아주 민낯을 똑똑히 봤어요. 말로만 우리 앞에 와서는 말로만 위로하는 거고 실제로 가서는 뒷구멍에 가서는 재계편 드는 놈들이 민주당에도 상당수 있고요. 국힘은 다 그렇고요. 대부분 다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그렇게 날뛰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힘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재계 이력이 경제를 쥐고 있다는 것 때문에 대통령도 좌지우지할 정도로 큰 힘을 갖고 있어가지고 지금 기회주의자들을 다 폭로해서 네. 내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뭐 민주당의 그 삼성 출신 고졸 그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장난을 치는지 완전히 그 재벌들한테 삼성한테 잘 보이려고 아부를 떨어요. 국회의원이 실제로 아부를 떨어요. 우리한테 와가지고 막 또 우리한테 와가지고 또 그게 아니라고 변명하고 그럼 우리가 야단치면은 좀 고치라 이렇게 고쳐라 네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보도자료 내라 안 내요. 안 내고 끝까지 그 발언을 할 때는 저쪽 눈치 보고 재벌 눈치만 보고 발언을 해요. 정치적 발언을 해요. 걔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밥을 먹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들의 밥을 먹고 있어가지고 그들 편이 한 게 노동자 편이 노동자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숫자가 너무 적잖아요. 너무 아니 적고. 국회의원 되기 전까지는 노동자들 엄청나게 위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만 위하는 척. 위하다가 그 안에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변해요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치판이 그렇더라고요. 저 때문에 그런 거. 동네에서 국문가게에도 돈 좀 뽑을 때 좀 들어가면요 바로 국회로 진출하시대요. 우리나라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 있는 놈들 위주로 다 돌아가고요. 모든 사회에서 올바른 소리를 내야 사람들도 다 있는 편으로 다 돌아섰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노동자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진출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의당이 열심히 했는데도 또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잖아요. 민주당은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 자체가 아니 원래 태생부터 아닌 거고요.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우리는 실제로 그러니까 정의당이 있는데 정의당이 원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힘이 약하고 힘이 약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조금씩 깨어나면서 변화가 정치적 변화를 유도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아버님이 우리 선우 아버님 힘 받게 하시려고 네, 손잡아드리려고 했어요. 서울에서 또 뭐 감사하죠. 어떤 그 집회를 해서 지지 집회를 좀 구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지금 재정운동본부에서요. 예. 중대기업처벌법 재정운동본부가 아직 해산을 안 했어요. 네. 국재정을 위해서 운동본부를 만들었다가 이제 일단은 시행될 때까지 시행령이 시행될 때까지 1년은 해산하지 않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되고부터 다시 어떻게 할 건지 그때 논의하기를 하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재정운동본부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 이선호 군 이게 중앙에서 저번에 한번 5월 6일 날 여기서 기자회견을 한번 하고 나서 한겨레 탑으로 탑기사로 일면 나와가지고 기사로 사진 기사로 나와가지고 조금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중앙에서는 미약하다고 판단돼가지고 중앙에서 한번 서울에서 한번 추모제를 해가지고 규탄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한번 해서 알려야 된다 해가지고 재정운동에서 논의 중에 있어요. 아마 네. 대책위로 연락이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13일 날 그 서울노동청 앞에서 7시경에 13일 날 목요일 날 7시경에 이제 추모제를 하자는 거예요. 이선호 군 추모제를 이제 그 논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우리 대책이 예. 실무자들하고요 올 거예요 이제 거기서 네. 구체적으로. 그래서 서울에서도 이제 우리 재정운동본부가 좀 이슈화를 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싸워야지. 여기서만 하니까 이놈들이 까딱을 안고 있고 지금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강하게 싸워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언론 이제 보도를 보고 우리 그 뭐 네티즌이랄까 이 젊은 층들이 붕괴를 하는 거는 아니 사람이 죽은데도 이거 말이야 보도가 좀 이상하다. 너 집은 100개라면 우리 집안은 2개밖에 안 하더라. 그러니까 현재 가진 애들보다 못 사는 애들 많으니까 우리 쪽으로 지금 뭔가 뭐 좀 보도에 불공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래갖고 이제 여론이 또 형성되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언론이 뭐 편파 보도를 한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냥 우리가 좀 늦게 그 친구는 먼저 세상에 알리다 보니까 이제 이래 됐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도 그래요. 지금 여기 우리 기자회견 한번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벌써 이렇게 일이 커져버렸어요. 네. 그 기자회견하는데 한 번 하는 바람에 여러 사람들이 움직였고요.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아직 길거리 한 번도 안 나섰잖아요, 그죠? 그렇지.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게 우리 서민들의 이 우부지점이 피 맺힌 절구가 대한민국 전국을 들불처럼 번지 나갈 거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에서 일단 불을 당기자 그래가지고 13일 날 이제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논의가 되면 여기 대책위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협조해야 되겠죠, 대책위하고. 저도 그러니까 그때 또 시간이 되면 또 예. 그걸로 또 참석할 겁니다. 일정이 확정되면 예. 이제 예. 그때 여기서 상의를 할 거예요. 협의를 예. 할 건데 대책위가. 그리고 언제나 어떠한 이 사회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제가 필요하면요. 나는 대한민국 어디로든 나는 달려갈 자신이 있습니다. 아, 예. 예,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남은 생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길거리 싸우다가. 일단은 선호가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진상 규명을 하고 회사에서 책임 있는
원청부터 진상규명도 하고 뭐 저 어차피 이거는 회사에서 사과하고. 빼도 박도 못하는 자기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거야 자기들이 하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도요 법적인 문제보다도요 도의적으로 왔었지 사과를 좀 하고 좀 잘못했다 빌어주면 좋겠는데요 전혀 지금 그러질 안 하니까 지금 내는 유족의 분노가 더 커지는 거예요 지금요. 그 회사에 딱 한 명이 잘못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와도 이래 돼보고 회사가 완전 지금 이래 됐는데 지금 언론에 회사 입장을 대변하는 그 최모 사업부장이 말 한마디 던지는 게 전부 다 내 가슴에 비수를 갖다 꼽아요 지금요. 내가 분명히 내가 그 기억하고 있고요. 책임 밝힐 그러니까 지금은 섣불리 있잖아요. 사과를 온다고 해도 받을 필요도 없고요. 우선 진상 규명하고 재벌방지 대책 내놓고 책임자들 놈들 처벌하고 그것이 완성된 다음에 니네들이 와서 여기 와서 무릎 꿇고 빌어라 이렇게 나가야 돼요. 지금 사과 요구가 받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온다 그래도 오지 말라 그랬어요. 며칠 전에도 대책이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한비던만은 사과한다는데 공식 사과하는데 갔고요. 그 직접 관련돼 있는 뭐 위에 국장이나 있잖아요. 선임 그 가해자들 있잖아요. 가해도 한 친구들 있잖아요. 사과 지금도 안 받아요. 끝까지 안 받았어요. 넌 얼굴도 보기 싫다는 거고. 그러니까 회사 대표들만 공식 사과했죠. 언론 앞에서 공식 사과를 했는데 다 합의하고 나서 했는데 그때는 이제 한비던만 나갔는데 지금은 아버님 그냥 사과하고는 그런 것만 얘기하지 마세요. 진상 규명하고 똑바로 니네들 책임자 처벌하고 이런 것들을 여기 요구사항 있잖아요. 요구사항을 먼저 선행해라. 그러고 나서 그게 다 선행된 다음에 진정한 공식적인 사과를 해라.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게 순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과는 걔들은 안 하고 그 있는 게 더 우리한테 싸움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네, 참고. 며칠 전에 저 수원 건설 현장에서 추락산 그 김식은 의원님도 왔다 가셨어요. 근데 그분 말씀이 가보니까 이미 현장도 훼손돼 있고 그 작업장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었고 또 어느 누구 작업장에 하나 있던 현장에 있던 그 목격자들도 전부 다 회사에 대변만 하고 있었지 그걸 사고 원인을 찾아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고통은 압니다만 이번 건은 좀 틀려요. 왜 제 자식이 이런 일을 당한 거는 내가 누구보다도 이 바닥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 직원들도 저한테 그렇게 뭐 쉽사리 말장난을 못 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거기서 그 완벽하게 다 정리한 다음에 무슨 이야기 잘 알겠어요. 공식 사과를 예. 무슨 이야기 잘 말씀인지 잘 새겨 듣겠고요. 하여튼 먼 길 와주셔갖고 저한테 이렇게 용기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아니요, 앞으로 또 그냥 또 다시 만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또 가능하면 자주 찾아뵙고 내가 손잡아 드릴게요. 큰 도움 안 감사합니다.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저가 해보니까 와서 그냥 손잡아주는 것만 해도 저한테 그럼요. 큰 힘이 되더라고요. 힘이 되죠. 뭐 다른 뭐 이야기도 필요 없고 예. 손잡아주는 것만 해도 큰 힘이 되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음 분들도 많이 와 계시니까 좀 예, 어떻게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예. 하여튼 예의가 아닙니다만 예. 너무 또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 예. 계시라고.